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인생을 바꾸는 토지 투자의 박은입니다. 오늘은 그 지가 상승의 삼승의 법칙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 전에도 제가 한 적이 있는데요. 저는 이제 그 영상들을 이렇게 찍어 놓은 것을 다 보셨을 거라 생각을 하고 얘기를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 그 다 보지 못하고 이렇게 얘기를 나누는 상황들도 있어서 이게 좀 비슷한 내용인 것 같지만 지금 현재 그 타이밍에 맞춰서 좀 얘기가 돼야 하는 부분이 있고, 또 뭐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이제 어떻게 보면 깜빡하고 있는 내용을 한번 이렇게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하고요. 일단 제가 표현은 아주 강렬하게 왜냐면 여러분들은 과정 중심보다는 그녀가 결론이 뭐야, 네가 하고 싶은 말이 뭐야,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결론은 새만금에 3년에 3배대에 오르는 땅이 있다라는 거. 정확히 얘기하면 새만금이라고 하기보다는 개발 지역에 1년에 1배씩 돼서 최소 단기 투자가 3년에서 5년을 봤을 때 1년에 평균적으로 배수익. 그래서 크게 그 호재가 바뀌는 게 3년 터울로 바뀌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리면서 얘기를 이제 하게 되면 이거를 보시면 여러분들 좀 이해가 갈 것 같아서 지가상승 3승의 법칙을 보시게 되면 크게 3단계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게 되면 계획이 발표된 어떤 그 도시개발 계획이나 이게 개발에 대한 계획이 발표를 됐을 때, 그때가 발표하기 전에 사서 개발하면서 평균적으로 3배 정도 보는데, 물론 여기에서도 이 3배라고 하는 것들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땅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땅 아니에요. 평균적으로 이 도시개발 계획이 수립이 돼서 발표됐다고 해서 3배가 오르는 땅들은 실제 개발되는 땅이지 개발되는 땅의 주변 땅이 아니라는 거죠. 실제 개발되는 땅, 건축이 가능한 땅, 신도시의 개발 지역에 신도시 도시지역으로 건축이 허가되어 있는, 보통 평균적으로 99%대라 99%, 98%, 97% 정도 얘기해요. 98%가 일종 일반 주거예요. 일종 일반 주거지 용지죠. 그렇다면 또 상업용지는 신도시 지역인 상업용지가 안 되죠. 개발 전이고 허가가 보통 안 돼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신도시 개발 계획이 있는 지역에, 국가가 개발하는 지역에 가장 안전하고 확실하고 수익이 보장된 땅은 바로 도시 지역에 일종 일반 주거를 사는 것이죠. 아주 드물게 2종이 있는데 2종도 어려워요. 개발지에서 1종 만나기가 보통 확률적으로 보시면 제가 아까 말한 98% 정도 된다라는 게 일종 일반 주거 용지가 가장 땅의 가치나 활용도가 높아요. 가치가 아니라 활용도가 높죠. 상가나 주거를 다질 수 있는 땅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용적률은 낮지만 가장 활용도가 높은 그 가치의 용도의 땅을 일종 일반 주거로 허가를 보통 다 해놓기 때문이죠. 용도를 정해놓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땅들을 샀을 때 제가 지금 얘기를 드리는 거지, 도시 외곽지 땅을 사면서 뭐 도시개발 계획이 됐다고? 그건 심리에 의한 그 오르는 지가상승이지 데이터에 의해서 정확히 3배, 4배 이렇게 보장받을 수는 없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론적으로 얘기하는 이 3배의 지가상승의 원칙은 일반 땅이 아니라 도시 핵심 지역의 땅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도시 개발 계획에 해당 땅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론이기 때문에 여기 3배라고 하는데 진짜 이 경험을 해보신 분들은 아세요. 이게 3배가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내가 어떤 입지, 어떤 용도의 땅을 갖고 있냐,
따라서 3배 그 이상인데 이건 이론이고 평균이고 일반적인 데이터를 갖고 이렇게 데이터를 만든 거기 때문에 좀 틀리죠. 그걸 좀 참고하시고 이제 개발 계획이 발표되는 시점, 그리고 또 이제 착공이 되는 시점, 그리고 준공이 되는 시점, 여기에 대해서 크게 이 3년 터울로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면서 3년이 되면서 또 이게 지가 상승이 올라가는 거죠. 이걸 좀 보시게 되면 찍고, 여러분들이 투자 타이밍에 따라서 땅값을 내가 이거 너무 비싸게 사는 거 아니야? 이거 너무 늦은 거 아니야? 이런 것들에 막연한 걱정들이 있으시기 때문에 제가 한번 표현이 잘 된 게 있어서 이렇게 한번 준비를 했는데, 여기 보게 되면 단계를 보면 미정상계예요. 개발 계획이 미정이라고 하는데, 솔직히 말해서 이거는 조금 틀린 표현일 수 있어요. 왜냐면 틀린 표현은 아니에요. 일반적인 표현이고, 저같이 이렇게 그 국토종합개발계획에서 나라가 세웠을 때부터 투자를 지역을 선별해서 들어갈 때 그때는 미정이란 표현보다는 아직 그 개발 계획이, 그러니까 이제 정보 타임이라고 저는 얘기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이렇게 투자의 저의 관점에서는 정보 타임이죠. 그래서 정말 아는 사람만 아는 거야. 근데 이 정말 아는 사람만 안다라는 이 표현도 참 맞지 않아요. 왜냐면 이게 다 공개된 정보인데 필요하고 거기에 관심 있고 하는 사람들이라면 다 알 수 있는 거야. 근데 많은 사람이 그 내용을 알아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알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 정보를 모를 뿐인 거죠. 제가 얘기 드리는 정보는 다 알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제 그 똑같은 걸 읽어도 아는 만큼 해석하고 아는 만큼 분석해내듯이, 똑같은 아무리 정말 그 보물을 찾아가는 그 약도를 줘도 그거를 아는 만큼 가치 부여를 하고 아는 만큼 그걸 해석해내고 찾아갈 수가 있는 것처럼, 이 또한 제가 왜 이 미정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냐면, 도시 외곽지 땅을 중심으로 하니까 미정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저같이 이렇게 국가가 개발하는 지역에 구책사업만 전문으로 하기 때문에, 국가가 신도시 개발 계획이 있는 경제도시에, 그것도 경제도시를 만드는 신도시 개발 계획이 있는 곳만 국가 국책사업을 분석을 하는데요. 먼저 지금 올해 그 제5차 국토종합개발 계획이 발표를 했잖아요. 제가 지금 그걸 조금 더 훑어는 봤어요. 근데 좀 더 상세하게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보고 나서 여러분들한테 해드려야 하는데 정말 시간이 안 나네요, 정말. 그래서 빨리 해드려야 하는데 라는 생각만 좀 하고 좀 쉽게, 그리고 지금 현재 투자 타이밍에 맞게 어떻게 좀 설명을 드릴까 이런 걸 좀 생각하고 있어서 하는데, 일단은 다 봤는데 너무 어렵지 않게, 그러면서 쉬우면서 이렇게 갈 수 있게끔 한번 제가 좀 할 때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 저희 고객님들한테는 그 나오자마자 싹 보내드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게 보내는 것도 일이에요, 정말. 누구한테 어떻게 보내야 할지 모르니까 누구한테 시킬 수도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제가 또 보내는 과정에서 또 일이 생기면 또 일을 보고 상담을 진행하고 막 이래야 하다 보니까 좀 늦게 가시는 분도 있고, 하지만 일단은 보내드렸어요. 바로바로 이렇게 나오신 분들은 제가 따로 이렇게 체크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보내드리고 보시라고 일단은, 왜냐면 제가 나중에 설명을 드릴 때 보고 한 번이라도 읽어보고 쳐다라도 보신 분들은 이해도가 높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말이야, 이 말이 이 말이구나 라는 것들을 조금 이해하면 쉽기 때문에. 그래서 이 미정이라는 건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하는 도시지역의 건축용지 같은 경우는 국토종합개발계획이 수립이 됐을 때 먼저 움직이기 때문에 정보의 시간이에요. 미정의 시간이 아니고요. 하지만 도시 외곽지 땅들은 미정이라는 표현이 맞죠. 도시 외곽지 땅들은 정말 뭐 아니면 돈이죠. 개발이 될지 안 될지 전혀 모르고 그냥 로또 바라기로 사는 땅이니까요. 하지만 도시지역의 지역의 도시 핵심 요충 도로를 통해서 그러니까 핵심 기반 시설을 국가에서 내주는 국토종합개발 계획 수립이 됐을 때 그 도로를 축으로 해서 어느 지역이 어떻게 되는지 도로망들 연결과 또 교통망들 연결과 국가 국책사업의 지자체가 아니죠. 각 권역별로의
그런 계획들을 보면서 분석을 해내서 그 최고의 지역을 선별을 해내기 때문에 정보이지 미정이 아니라는 걸 제가 얘기를 드린 거예요. 근데 도시 외곽지 땅들은 비도시 지역이라고 하잖아요. 전문 용어로. 저는 이제 쉽게 얘기해드리려고 도시 외곽지, 도시를 에워싸고 있는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도시 지역 땅이 아니고 도시를 에워싸고 있는 땅이지 도시 욕심지, 중심지, 제가 말하는 도시를 중심지 얘기를 하는 거죠. 도시 중심지 얘기. 정말 상권이 형성되고 인구가 밀집되는 지역을 찾고 얘기를 하는 게 도시 지역을 저는 얘기하는 거고,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도시 지역은 도시 외곽지 주변 땅들을 얘기를 하는 거더라고요. 아무리 수없이 얘기해도 도시 중심지 땅이라고 얘기를 해도 자꾸 외곽지 땅들을 이렇게 추천을 받다 보니까 외곽지 땅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인접한 땅들을 자꾸 도시적으로 착각하시는데 인접한 땅이 도시적 땅은 아니에요. 그걸 꼭 유념을 하시라고 얘기를 해드리고 싶고, 예정이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국가 표현을 단계를 얘기하게 되면 국토종합개발계획이 수립이 되면 2020년도에서 40년도까지의 국가에 대한 계획이 나와 있어요. 인프라 중심의 SUC 사업, 기반시설, 도로철도, 공항, 항만 이런 거에 더 주력해서 개발을 하겠다라고 예산 집행이 그쪽으로 많은 비율을 더 차지해서 증액이 돼서 했다라는 뉴스는 여러분들 다 보시고 계실 거예요. 부동산 쪽에 투자를 좀 관심이 있는 분들은. 이제 몰랐다고 오늘 처음 아신 분들은 먼저 국토종합개발계획부터 봐야 하는구나. 그래서 대한민국의 전체 시장을 먼저 읽어야 돼요. 항상 전체에서 들어가셔야지 어느 지역에서 출발하시게 되면 리스크를 안게 돼 있어요. 저희 전문가들은 대한민국 국제종합개발계획이 나오기 전에 먼저 어떤 거냐, 국내외의 부동산 트렌드, 메가 트렌드, 큰 트렌드, 시대의 트렌드를 읽고 또 그거로 해서 주거 트렌드, 상가 트렌드 뭐 이런 것들, 건설 트렌드 이런 거를 다 인식을 하고 지금 거기에 대한민국의 이 국토종합개발계획의 타이밍을 또 넣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우리 대한민국의 입장은 개발 단계가 어느 단계인지, 그리고 이 도시화된 정도의 퍼센트가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하고 기반적으로 정보를 깔고 국토종합개발계획이 나온 거를 갖고 지역 선별을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국가가 모든 전체적인 국가의 도로를 국토의 개발 계획을 수립을 했는데, 이게 균형 발전이라는 그 시대, 그 당시 투자 시점에 그 정책을 봤을 때 그 정책을 읽어가면서 투자하는 게 아주 중요하잖아요. 그 정책의 흐름과 맞게 또 세계적인 트렌드에 맞게 그 정책에 맞으면서 세계 트렌드에 맞으면서 또 경제 도시이면서 기업들이 투자를 해야 일자리가 인구가 유입이 되기 때문에 그런 조건들을 다 봐야 하기 때문에 경제의 경제가 변하는 크게 변하는 요인을 자극을 하는 핵심 요인이 조건이 무엇인지, 그리고 경제가 어떻게 바뀌는지, 자산시장이 어떻게 바뀌는지, 투자시장이 어떻게 바뀌는지 이런 모든 그 트렌드를 읽고 국책사업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기술 산업들, 그 기업들의 트렌드, 경영의 트렌드, 모든 것들이 다 보면서 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을 선별했을 때는 그 지역에 또 그 특성들이 있어요. 문화예술, 뭐 생활, 사회, 뭐 이런 것들 내용이죠. 그래서 그 지역의 특성적인 그 산업들, 그 지역의 특성, 뭐 문화, 예술들, 그 방향들, 그 지역이 가려고 하는 컨셉들, 이런 것들을 다 반영을 해서 그 지역도 선별을 해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우연히 어느 분이 거기 사두면 돈 될 거야,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다 보니까 지역의 한계를 딱 갖고 시작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아무리 좋은 데가 있다 해도, 돈 되는 데가 있다 해도 내가 거기로 왔다 갔다 할 수 없는데 그럼 어떻게 해 하고 또 딱 자르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제외시키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정말 리스크를 안고 꼭 사놓고 공부를 더 하다 보니까 막 이렇게 정말 뼈 아픈 가슴 아픈 그 시기를 보내고 계신 분도 많이 있고, 그걸로 인해서 이 성공과, 그러니까 우리는 과정보다 자꾸 결과 중심적으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 투자들도 우리가 공부하면서 시행착오를 하는 것처럼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거는 당연히 경험을 하면서 가야만이 성공을 하는 건 당연하다라는 어떤 과정으로 보셔야 하는데, 투자하면서 성공하는 그 과정들을 거쳐 가야만이 그게 나의 노하우가 되고 경험이 되고 그래서 성공을 하는 건데, 막 투자는 뭐 처음부터 성공, 백발백중 성공이야 막 이렇게 그러면 너무 좋겠지만, 그런 사람이 또 그렇게까지 할 수 있도록 공부를 하시냐고요?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하면서 이게 가정을 해야 하는데, 이제 조금 자기 자신도 자신감을 잃어가고, 그거를 내가 속았다 뭐 했다 이렇게 하기보다는 내가 왜 이 결과를 낳았을까라는, 그러니까 모든 결과에 모든 책임을 내 탓으로 돌리게 되면 그거를 교훈을 삼아요. 내가 그때 이래서 이랬구나. 다음부터는 공부하고 해야겠구나. 다음부터는 이래야겠구나. 다음엔 이래야겠네. 이런 것들을 그 경험을, 정말 가슴은 아팠지만 그걸 경험으로 받아라야지, 그걸 통해서 그 과정에서 예측하지 못해서 오는 그 오류로 인한 그거를 실패로 결정 져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배워가면서 성공하는 거다라는, 그렇게 투자도 보셔야 하는 거예요. 내가 첫발 100점, 백발백중 첫 투자부터 성공하려고 하면요, 정말 여러분들이 일하면서 본업을 하면서 막 한다라는 거, 제가 봤을 때 진짜 그거는요, 어떤 그 특정된 그 분들이 이렇게 운 좋게 이렇게 됐던 것들을 나도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그 사람만 따라하면 될 거라는 이렇게 막연한 출발을 하다 보니까 그런 실수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얼마나 집중하냐, 얼마나 공부하냐, 얼마나 깊이 있게 숲을 보고 있고 깊이 있게 파고 들었냐에 따라서요, 정말 부동산은요 진짜 100% 확실한 투자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투자의 유행을 제가 바라지 말라는 얘기를 거듭해, 정말 철저하게 대가를 치르고 그 대가를 치른 거에 대한 합리적인 수익을 받으려고 수익을 얻으려고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해야지, 정말 싼 딱 사서 어떻게 안 될까? 이런 거가 이 자체가 유행이에요. 근데 투자는 정말 현실적으로 하셔야 돼요. 투자하는 시점에서 그 결과의 데이터가 나올 수 없는 땅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철저하게 분석을 하고 들어가면 진짜 백발백중입니다. 부동산 특히나 토지, 이렇게 신도시 개발 지역 딱 정해져 있잖아. 그것도 국가가 개발하고 경제도시이면서 또 관광지 끼고 있는 경제도시이면서 물류체계가 한방공항, 철도, 도로, 이게 다 돼 있는 물류체계가 아주 좋은, 왜냐면 물류체계가 좋아야 유통이 좋아야 기업들이 투자하는 지역이 되기 때문이죠. 각광받는 지역이 되기 때문이죠. 거기에다가 경제 특구일 경우에는 특혜를 더 많이 받는데, 이 특혜가 경제 특구가 낫겠어요? 경제 수도가 낫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국가가 개발하는 곳을 선별을 해놔야 돼. 그 영상은 제가 많이 해놨기 때문에 보고, 제가 이 영상에다 링크를 걸어 놓을 테니까요, 덧글하는 데 한번 참고해서 보시면 좀 좋겠네요. 덧글로 링크를 걸어 놓을게요. 그래서 보시면 그 지역을 선별할 때 반드시 알아야 하는 내용들, 꼭 체크해야 하는 내용들, 그러면 대한민국 지도를 딱 펴고 각 지자체의 도시개발 계획들을 다 알아서 그런 해당, 제가 크게는 9개에서 10가지 정도의, 그 핵심은 크게 3개인데 10개 정도의 기준을 줬거든요. 그 내용을 체크해보세요. 그러면 진짜 지역이 딱 하나밖에 나오지 않아요. 그곳이 바로 대한민국 새만금입니다. 이거는 전문가가 보는 관점이에요. 근데 나는 전문가보다 더 탁월하다라고 생각하신 분은 본인의 판단을 믿으시면 되는 거고, 전문가가 뭐 맨날 하는 게 뭐겠습니까? 국토종합개발계획, 그 모든 지자체의 철도계획, 도로계획, 항만고획, 공항계획,
이런 것들을 보는 게 제 일인데, 지역 분석하는 게 내 일이고, 국제 정세, 국내 정세 이런 것들이 오고 부동산 정책을 보는 게 제 일인데, 그래도 나는 저 전문가보다는 내가 나아라고 생각하면 그냥 그 참고하시고 그냥 하시면 되는 거예요. 간혹 그런 분이 있어요. 저도 투자의 기준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냥 그 기준에 그래? 박은희는 지금 저런 얘기 하네? 그래? 하고 참고만 하세요. 제가 맞다 틀리다가 아닌 거예요. 참고하시라고 얘기하는 거고, 정말 제가 드리는 정보, 이 얘기가 현장에 이론에서 가르쳐 주지 않아요. 학교에서 가르쳐 주지 않아요. 그 어떤 이론, 대학교 가도 가르쳐 주지 않는 내용, 현장에서만 알 수 있는 그 내용들을 갖고 이론을 섞어서 얘기를 해드리고 있잖아요. 근데 아무리 들어도 난 이해를 못하겠고, 아무리 들어도 모르겠는데, 뭔지 모르겠지만 이 말이 원리적으로는 맞는 것 같아. 이치가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그 과정을 배우고 싶고, 확인하는 법을 알고 싶고, 이러고 싶어서 저와 같이 한번 투자를 해보겠다. 그래서 관리를 받으면서 첫 투자는 혼자 해보고 같이 하고, 나머지는 본인이 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실제 투자를 하면서 배워가는 거죠. 왜? 이제 그 지역의 타이밍이 공부하고 혼자 할 수 있는 그 타이밍이 아니에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얘기를 해드린 거예요. 그 전에 저 영상 연결돼 있잖아요. 쭉 보시게 되면 타이밍에 대한 인식하는 부분들도 얘기도 해주고 막 했지만, 제가 그 매물이 자꾸 이렇게 나오질 않다 보니까 진짜 입지 좋은 매물들, 왜냐면 정보가 상식화될 때에는 매물이 숨어요. 왜? 진짜 다 아는 거거든요, 정말. 경제인구는 다 아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땅 갖고 있는 사람도 다 아는 상식이 되다 보니까 돈 되는데 팔아요. 돈 되는 게 팔지 않겠죠. 그러니까 매물이 숨는 거예요. 그러면다가 지주들이 힘든 사람이 거래를 하는데 돈 되는 땅인데 팔려니까 얼마나 아깝겠어요. 그러니까 비싸게 팔겠죠. 매물 자체가 그게 바다 시세가 다 같이 오르는 거예요. 그러다가 거래가 되는 게 거래가가 되는 거예요. 근데 되게 많은 사람들이 자꾸 실거래를 한다. 지금 시세들을 자꾸 보고 그 가격을 얘기하는데, 그게 그 지역의 투자 타이밍에 따라서 주변 거래가가 맞을 때가 있는 거고요. 이게 다 이런 미정 이럴 때가 그런 시세를 볼 수가 있는 거고, 이렇게 그 도시개발 계획이 발표가 됐고, 공항이 발표가 되고, 이런 개발 단계 착공하고 막 있는 단계에서 주변 시세를 맞춰서 사겠다. 와, 이거는 정말 위험한 발상입니다. 그런 드문 케이스에 살 수 있어요. 하지만 그건 정말 드문 케이스지, 그게 일반적인 케이스는 아니에요. 이렇게 막 개발 지역에. 근데 되게 많은 분들은 그게 일반적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냥 투자의 관점이 현재 도시가 형성되어 있는 현도시 투자 방식, 그 관점으로 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근데 개발지 토지 투자는요, 현재 도시가 형성되어 있는 도시 지역의 투자 방식하고 틀려요. 관점이 완전 틀려요, 여러분. 도시가 형성되어 있는, 개발이 된 지역을 현도시라고 하잖아요. 이 현도시 투자할 때는 상권 분석도 되고 시세에 맞춰서 사는 모든 것들이 맞아요. 하지만 개발지 투자들은 지금 하루가 다르게 땅값이 오르고 매물이 숨어 있는 상황에서 부르는 게 돈이고, 이렇게 그런 타이밍에 팔고 사고 하는 이때에 시세를 본다고 그 입지 정말 그 신도시 경제 특구의 경제 수도의 핵심 지역의 사거리 코너, 핵심 요충 도로의 주거의 핵심 지역들, 상권의 핵심 지역들, 이런 업무가 밀집되는 지역들, 인구가 집중화되는 지역들, 요런 땅들을 사면서 그 이론을 맞추는 거예요. 못 사죠, 여러분. 그래서 제가 자꾸 이 개발 지역의 토지 투자에 성공하시려면요, 매일매일 자고 일어나면 바뀌는 그 환경, 그러니까 자고 일어나서 바뀔 거를 그거에 적응하는 건 늦는 거죠, 솔직히 말해서. 전문가와 아마추어의 차이는 아침에 일어나서 그 변한 환경을 적응해서 빨리빨리, 이것도 순발력도 대단하신 거지만 자기 전에, 3일 전에, 일주일 후에, 한 달 후에 이런 것들을 예측하고 가는 게 전문가들이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남보다 좀 먼저 얘기하고 먼저 앞서 나가기 때문에 그걸 공감하고 끌어가는 사람들이 적지만 그 사람들은 그 기회를 갖는 거예요. 왜? 평상시에 안목을 준비해 왔기 때문이죠. 공부를 해 왔고. 그래서 준비된 사람이 항상 기회가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는 준비가 됐기 때문에 그 사람이 스스로 그 기회를 알아보고 잡는 거지. 내가 우연이라는 건 절대 없어요. 세상에. 우연이라는 건 절대 없다고. 우연을 뭐 필연으로 아니에요, 여러분. 처음에 오는 게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연은 없어요, 정말 여러분. 여러분이 우연이라고 생각하는 거지만 여러분이 끊임없이 공부를 하고 어떤지 뭐 뉴스를 들어가도 어느 지나가다가 부동산에 관련 이런 것들을 보고 정책들을 보고 뉴스를 봐도 내가 항상 꾸준히 평상시에 자기 지역에 사는 아파트가 흐름을 파악을 하고 했더니 주거들이 이렇게 갖고 갔대 뭐 이런 거를 부동산을 계속 했기 때문에 그 얘기를 했을 때 공감할 수 있고 그게 이치적이다, 원리적이다. 그렇게 될 것 같다라는 게 공감이 되기 때문에 이게 안목이에요. 이게 준비예요. 이게 공부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전문가들이 얘기할 때 그런 게 나도 이렇게 생각했는데 맞아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정말 이러네? 막 이런 것들이 맞을 때 이게 안목이고 준비고 이게 맞았을 때 이런 땅이 딱 됐을 때 이 땅이 나한테 왔을 때 와 이거다! 이거네? 이거 진짜 이거야? 근데 이게 진짜 될까? 이러면서도 서류를 확인하면서 도시지역에 일종 일반 주거라는 거 써있고 그런 걸 보면서 용적률을 확인하고 이제 나머지는 도로 계획이 나와 있고 포상이 끝났고 착공이 막 하고 공사도 하고 이럴 때 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거는 정말 그 타이밍에 산다라는 건 행운인데 그걸 모르는 분도 너무 많아요. 정말로. 정말 많아요. 제가 물건을 우량 매물을 추천해줄 때 진짜 이렇게 정확하게 이렇게 확실한 타이밍에 살 수 있는 내 땅 앞에가 도로 공사하고 있는데 그런 땅을 살 수 있어요 여러분? 그 타이밍에 산다는 건 여러분 정말 행운입니다. 행운. 근데 그것도 알아야 그게 행운인지 알아요. 다들 개발할 때 이럴 때 사는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 타이밍에 바로 이거예요. 바로 기본적으로 집가 상승이 한 200대 500대 막 된 이 땅. 그땐 도로가 난 땅이에요 여러분들. 도로 나기 전에 개발 계획이 나오기 전에 국토종합개발계획 큰 틀에서 숲을 보고 이게 미정이 아니라 그때부터 미리 가서 기다리는 거예요. 3년 5년 전에. 근데 그거가 막연하게 생각을 하는 거는 경험이 없고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막연하게 느껴지는 거고 이게 경험이 있는 분들은 그게 확실성이에요. 또 왔구나 지금이구나 이러면서 하는 거거든요. 그게 다 정확한 데이터를 갖고 분석을 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저는 결론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 여러분들은 될짠데 모르는 싼 땅에 도시 외곽지 그러니까 도시 외곽지 중심지에서 외곽지에 있는 땅들을 내가 샀다. 그 땅은 뭐 아니면 도라는 거를 명심을 하십시오. 근데 투자에 참 이렇게 확실한 게 있는데도 뭐 아니면 도를 선택하는 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있어요. 그 땅으로 실수를 해서 왔는데도 또 그 땅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 시세에 맞추려고 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도시지역을 투자를 안 해버려요. 너무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어요. 자기가 이해는 하지만 경험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거를 어떻게 할까요? 이게 현실 변화 능력이 없는 거 바로 이렇게 변화를 하지를 못하는 거죠. 우리가 아이들이 입시주의의 그 공부 방식이 아닌 거 알아요. 가해가 필요 없다는 거 알지만 이론은 알아요. 하지만 다른 애들 다 하는데 우리 아이 안 시키면 어떻게 우리 아이들만 바보 되는 거 같고 내가 불안해요. 이러면서 해요.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알지만 기존의 방식으로 한다는. 그래서 성공도 인생도 다 습관으로 사는 거죠. 습관. 알지만 내 습관대로 사는 거야. 알았어. 새로운 걸 배웠어.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행동해야 되거든. 현실도 거기에 맞춰서 해야 돼요. 내가 배운 대로. 그런데 알지만 배웠지만 새로운 걸 알았겠지만 그걸 못하는 거는 그 공감, 이
이론으로 아는 거하고 공감하는 거하고 경험한 거하고 완전 천지 차이잖아. 그 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단계들이 다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게 보통 보면 이 그 예정이라는 이 타이밍은 이제 지자체 도나 국토종합개발 계획을 발표하고 그 계획이 광역시, 도사업, 시사업, 군사업으로 이렇게 내려갈 때 그때 단계들을 이제 여기서는 예정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예정이 아니에요. 그 국토종합개발 계획을 통해서 이제 지자체의 계획을 세우는 단계들이죠. 그리고 그게 확정돼서 이제 발표하는 단계이고 그때 발표 단계가 보통 이 평균 여기 이제 도시 지역들이 비도시 지역들도 60에서 200만원대 막 이렇게 가요. 근데 도시 지역들도 그 가격대에 살 수 있다는 건 정말 여러분 행운입니다. 근데 진짜 사는 사람들이 모르다 보니까 이제 이런 변수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도시 지역 땅들은 평균가, 전국의 평균가만 정확히 인식을 하고 계신다면 대한민국에서 전라북도가 가장 낙후된 개발이 덜 된 지역이다 보면 전라북도 무진장 다 조사하면 일종의 평균적으로 130, 150대예요. 그 평균가 선에서 개발지 그것도 국가가 경제 수도를 만드는 지역에 신도시 지역에 일종 일반 주거를 산다라는 거 정말 여러분 행운이에요. 이 단계가 조금 지나면 바로 여기에서 이제 200에서 500대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게 600대 이제 그 1000 가까이 되는 그 금액대도 그래 500, 600, 700 막 이렇게. 이때 소액이 갖고 계신 분 투자 못합니다. 그래서 소액을 갖고 있는 1억 미만, 1억대 갖고 있는 위정하고 예정 상태라고 여기는 표현을 했지만 저는 국토종합개발 계획이 수립이 되고 지자체로 이렇게 광역시 도사업으로 이렇게 수립될 때 이 단계 때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소액을 갖고 계신 분들은 이때가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거예요. 또 그리고 이렇게 도로 공사하고 이럴 때는 보통 몇백 대이다 보니까 평당 가격이 그러니까 알아도 이제는 못하는 가격이에요. 소액을 갖고 계신 분들은. 근데 또 그 가격을 평수라도 줄이라고 해도 욕심이 있으니까 이 가격을 그래도 이 정도 평수는 대줘야 하는데 그래도 뭐라도 할 텐데 막 이렇게 규제들이 너무 많아요. 그냥 그 땅을 내가 갖고 있냐 안 갖냐 그걸로 가고 내가 여기로 건물을 지어갖고 일단은 발판을 만드냐 못 만드냐 요거부터 생각해야 돼요. 소액을 갖고 계신 분들은. 돈 많으신 분들은 전혀 상관이 없어요. 도로 나고 몇백씩이 할 때도 1000 가까이 되는 것들은 그냥 안전하게 가세요. 그분들은 자꾸 무리수를 안 둬요. 근데 자꾸 소액을 갖고 계신 분들은 어쩔 수 없는 타임 이 시기에 무리수를 둬야 되는데 가장 안전하게 확실하게 가는 거는 도시 지역에 허가된 땅을 사는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게 소액을 갖고 계신 분이 가장 안전하고 확실하게 땅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지역이 또 중요하죠. 입지도 아주 중요하고 위치도 입지도. 그래서 제가 어떤 리당 어디라고 여기를 못 해드리는 게 그 리에도 생산관리지 도시지역이지 현도시지 다 섞여 있어요 여러분. 근데 어떻게 리를 얘기를 해드려요. 그분이 그 리에 가서 현도시를 살지 신도시 되는 지역을 살지 근데 신도시 되는 지역을 모른다니까요.